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말르든 완치를 위한 선순환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참 영상을 잘 올리지 않았는데, 최근에 몇 분께서 저에게 또 질문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그동안 이제 영상을 너무 좀 소홀히 올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상태로는 말르듬은 제 인생에서 크게 그렇게 이제 고민거리가 아닌 상태입니다. 저는 이 발살바 현상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좀 스스로 연구를 오랫동안 좀 하면서 조금씩 개선을 느꼈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개선의 개선을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실전 생활, 실전의 일반 일상생활을 할 때, 일상생활을 할 때 제가 말을 하기 직전에 발살바 이런 현상이라던가 이렇게 뭔가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를 좀 제거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전 생활에서 제가 말하기 직전에 그 몸에 힘을 빼는 것이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제가 굳이 평상시에 연습을 하지 않아도 이런 실전에서 제가 계속해서 힘을 빼고 말하다 보니까 이 실전 자체가 연습이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오다 보니까 제가 굳이 이제 그 뭐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까지는 현재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말르든보다는 좀 더 다른 좀 자기 개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채널을 만들어 놓고 이 로그인도 거의 잘 안 했거든요. 처음에는 좀 열정이 있었는데 자, 일단은 각설하고요. 오늘은 좀 편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말르듬이 치료가 되는 이 완치가 되는 이 그 사이클 이런 궤도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PPT에 있는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 크게 이 연습 이거는 집에서 혼자서 연습하는 거죠. 혼자서의 연습을 타인과의 어떤 실전 대화를 에다가 적용을 해보고 다시 집에 와서 오늘의 내가 실전 대화를 피드백을 하고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다시 연습을 하고 다시 연습을 하고 실전에 더서 또 적용해 보고 다시 그거를 피드백하고 이렇게 사이클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연습은 많이 하지 않아도 이 실전이 곧 연습이 되면서 실전 연습, 피드백, 실전 연습, 피드백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내가 성공하는 확률이 점점점 올라가면서 내가 이제 그 어떤 우리 뇌에 몸이 막히고 뭐 이렇게 공기가 막히는 이런 것들 현상이 점점 사라지면서 말르듬이 내 인생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거죠. 근데 성인 말르듬의 특성상 완전히 진짜 100%다 없어진다. 이런 거는 좀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그래도 진짜 한 95% 이상은 어, 내가 이 말르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 보면은 정확하게 무슨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무슨 연습을 해야 될까요? 자, 이게 우리가 발성을 하잖아요. 발성을 하는데 말을 더듬는 사람들은 일반인들과 가장 큰 차이가 이 저항감이에요. 저항감. 그러니까 후두에서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서 저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몸이 계속 이 공격기를 계속 막아요. 공격기를 막 공격기를 막거든요. 이 공격기를 막는 거를 저항이라고 한다면 이 저항에 의해서
우리 말소리가 자꾸 빨라지고, 말소리가 빨라지거나 혹은 뭐 말이 막 막히거나 뭐 더듬어지거나 말이 막 버벅거리거나 이렇게 이런 이제 아웃풋으로 산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뭘 해야 되는가? 연습을 할 때는 저항이 없는 발성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음 페이지에 책 뭐 오늘 자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가 옛날에는 이 이 저항에 대한, 그러니까 발살바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 보니까 내 몸이 이렇게 뭔가 이 목구멍이 막힌다, 뭔가 몸이 저항을 받는다, 막힌다, 내가 공기를 세게 쏘아 보내야만 내가 이 막힌 공기를 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연습을 어떻게 했냐면, 어벤져스라고 예를 들어서 이게 책을 여기 읽기 연습을 그 당시에도 계속 했는데, 제가 책 읽기 연습은 제가 거의 한 뭐 몇 년인지 거의 한 뭐 거의 제가 중학생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고등학생 때부터 그 책을 읽는 연습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여기 기사가 있으면은 이거를 첫 말을 굉장히 세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어벤져스라고 불린 한국 여자가 골프가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박인비, 고직령, 김세영, 김효주로 구성된 여자 골프 대표팀은 7일 일본 사이타마가현 가와고시에의 가마 가스미 가세키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2020년 도쿄올림픽 골프 여자부 최종 라운드에서 어느 누구도 시상대 위에 서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제가 이런 연습을 한 이유는요. 어, 저의 그 발성을 하기 위한 강력한 힘을 길러서 저를 뭔가 막고 있는 이런 것들을 더 강한 힘으로 그걸 파쇄하려고 했던 그런 심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자, 공기길이 막힌 상태에서 제가 아무리, 그러니까 연습 때는 이게 가능하죠. 가능한데 실전에서 이 긴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기길이 이미 막혔는데, 여기에서 진짜 너 말 못하면 총으로 쏴 죽인다, 이렇게 해도 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패닉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 연습을 아무리 해도 그런 패닉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제가 이 패닉에 빠지게 되는 이 그 막힘이라는 이 힘에 대해서 자꾸 스스로 연구를 한 거죠. 내가 어떨 때 막히지? 내가 왜 막히지? 내가 어떤 심리로 말을 하니까 막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 힘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막히는 힘은 발살바 현상이고, 이 발살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 공깃기를 열어주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공깃기를 열기 위해서 더 강력한 힘을 통해서 공깃기를 열려고 했다면, 힘으로 공깃기를 열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내가 힘을 주는 게 아니고 힘을 빼자. 힘을 빼서 내가 공깃기를 자연스럽게 힘이 풀려서 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진짜 예전에는 말하는 것이 마치 무슨 되게 무슨 이게 전투를 하는 것처럼 되게 힘든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말을 많이 하고 나면은 몸이 힘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 말을 하는 것을 마치 되게 내가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모든 이 어절, 더 작은 단위로 음절, 이런 걸 최대한 끊어서 내가 힘을 들이지 않고 공기가 몸에서 최대한 이제 저항 없이 그 후두 폐에서 올라오는 이 공기가
후두를 진짜 아무 저항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한 거죠. 내가 어떨 때 내 폐에 있는 공기가 후두로 그 자연스럽게 나오느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날숨을 진짜 뭐 잠을 자거나 누워서 쉬거나 휴식할 때 이럴 때는 공기가 진짜 저항 없이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저항 없는 약간 공기 반 소리 반 뭔가 약간 풀어진 듯한 발성을 연습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책을 그 발성으로 책을 읽어 본다면은 어벤져스라고 불린 한국 여자 골프가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박인비, 고진영, 김세영, 김효주로 구성된 여자 골프 대표팀은 7일 일본 사이타마가현 가와고에시 가스미 사세키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2020년 도쿄 올림픽 골프 여자부 최종 라운드에서 어느 누구도 시상대 위에 서지 못했다. 궂은 날씨에 공동 10위로 마지막 날 라운드를 시작한 고진영과 김세영은 나란히 3타씩 줄여 최종 합계 10 언더파 274타 공동 9위에 올랐다. 김효주는 9 언더파 275타 공동 15위 2016년 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디펜딩 챔피언 박인비는 5 언더파 279타로 공동 23위를 차지했다. 박인비는 경기 뒤 리우와 이번 올림픽을 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번 대회에 임했다면서 국가대표로 발탁되기 위한 과정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자 여러 힘든 일을 겪어낸 결과물이었다. 모든 올림픽에서 메달을 수여해야 한다고 했다. 여러분, 그 정상인들이 이 형용사를 얘기하면서 강조할 때 굉장히 이런 거 혹시 보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궂은 날씨라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아주 궂은 날씨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말을 더듬는 사람들은 이거를 뭐 되게 빠르게 뭐 이렇게 여기 아주가 막히니까 아주 궂은 날씨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아주 궂은 날씨 뭐 이렇게 막 힘을 줘가지고 그 아주 이거를 막 쥐어 짜내겠죠. 근데 혹시 그 정상인들이 이런 형용사를 아주 아주 궂은 뭐 이렇게 말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정상인들은 이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저항감이 굉장히 없는 발성을 하기 때문에 이 본인이 말을 이렇게 천천히 할 수도 있고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이걸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 비결은 이 몸에 이 발성을 하는 것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저항감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뭐 잘한다, 아주 아주 궂은 날씨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인들은 말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하면서 호흡을 쫙 넣어서 형용사를 이게 강조를 쫙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또 뭐 본인이 이제 말을 빠르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할 수도 있는 거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말을 더듬는 사람들은 모든 말을 이제 그, 그 좁은 공깃기를 비집고 내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그 말의 속도에 대한 컨트롤이 전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저항감을 최대한 줄이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저항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 모든 그 음절 앞에서 어떤 내가 날숨을 한번 내가 말을 하기 위해서 날숨을 쉬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숨을 쉬기 위한 날숨을 한번
쉬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책을 읽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연습 방법은 이 무조건 제가 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 우리가 이제 보컬 트레이닝을 받아보면은 보컬 트레이닝을 가르치는 선생님마다 강습법이 다 다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이 몸의 이 막힘, 저항을 벗어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이 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방법은 스스로 찾아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댓글로라던가 여러 차례 말르듬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서적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던 이유는요. 우리가 말이 막히는 내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할수록 내가 왜 몸이 자꾸 경직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랑 관련된 거는 모두가 다 불수의근이기 때문에 이 내가 뭐 후드를 막 마음대로 막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할수록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어, 세밀한 능력들이 세밀한 능력들이 조금씩 개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러한 수많은 어떤 이론적인 공부와 연습과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 내 몸에 그 내가 지금까지 뭐 몇십 년 동안 살면서 컨트롤하지 못했던 내 몸의 진짜 구석구석, 진짜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기관들을 내가 조금씩 조금씩 내가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을 진짜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조금씩 키워 나가는 겁니다. 연습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특정한 연습을 하면 무조건 말르듬이 고쳐진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 말르듬에 대해서 내 스스로 이해를 하고 내 몸을 이해함으로써 조금씩 내가 컨트롤하지 못했던 내 몸의 아주 세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절력을 갖추는 것이 연습이다. 제가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고 나서 실전에서 연습했던 대로 발성을 한번 해보는 거죠. 뭐 내가 누군가를 부를 때 혹은 뭐 내가 이제 누군가 친구를 부른다거나 뭐 친구야 이렇게 부를 때 그 친구한테 뭐 예전에는 뭐 내가 막 그랬다면 내가 친구야 하기 전에 뭐 내가 연습했던 것처럼 숨을 편안하게 쉬면서 이제 몸을 이완하고 이제 내 몸에 대한 어떤 근의 내 몸에 대한 컨트롤을 키워서 내 발살바 현상을 힘으로 이렇게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들어간 힘을 이렇게 빼고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말하기 직전에 숨을 약간 조금씩 내쉬는 습관이 생겼고요. 그래서 뭐 친구야 이게 아니고 뭐 숨을 편하게 내쉬면서 친구야 이렇게 약간 하게 되는 이렇게 하는 걸 연습을 저는 한 거고요. 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실전에서 성공하고 뭐 실패하고 이런 경험들을 자꾸 쌓아가는 거죠. 실패해도 괜찮아요. 자, 어, 실전에서 우리가 이제 말들을 계속해서 연습했던 걸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요. 적용을 하고 집에 와서 피드백을 합니다. 이 성공했던 경험과 실패했던 경험들을 노트에다가 정리합니다. 자, 성공했다면은 내가 성공했던 느낌을 이, 내 몸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한 조절을 성공을 한 거잖아요. 내가 어떤 느낌으로 말을 했을 때 내 몸이 컨트롤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쓰는 거죠. 내가 말하기 직전에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숨을 편안하게 쉬어야지 하고 숨을 편안하게 쉬다 보니까 갑자기 내 몸에서 이 경직이 갑자기 풀어지면서
몸이 개방되면서 말할 준비가 되는 것을 느꼈다. 뭐 이렇게 노트에 적어서 이 추상적인 이런 느낌들을 내가 글로 적어서 뇌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우리 뇌가요, 이걸 반복하면요, 내가 자꾸 습관처럼 기억을 합니다. 저도 이 말하기 직전에 숨을 편안하게 쉬는 거에 대한 습관이 정말 이게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짜 뭐 수십 번 막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나도 모르게 말을 하기 직전에 막 그냥 날숨을 이렇게 좀 쉬면서 내 몸을 자꾸 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저를 발견을 했거든요. 이런 이제 그 정리하면은 추상적인 느낌을 구체화해서 우리 뇌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우리 뇌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이런 긍정적인 느낌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내가 어떨 때 내가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어떤 느낌,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거 말을 실패했지? 내가 뭐 때문에 말이 내 몸이 말하기 직전에 몸이 이렇게 폐쇄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런 걸 글로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몸이 갑자기 경직이 되더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글로 써보면은 내가 그동안은 이제 말이 막히면 내가 감정적으로 완전 패닉 상태에 들어가고 내가 기분이 완전 우울해졌는데 지금은 내가 이런 기분들을 글로 쓰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이성적인 현상으로 느껴지는 거죠. 내가 이게 막 패닉이 되고 막 감정적으로 막 우울해질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내가 이성적으로 내 몸이 이럴 때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 이런 것들을 뇌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뇌는 내 몸을 자꾸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뇌가 참 똑똑해요. 뇌가 이 맨날 이 패닉에 빠지던 이 뇌가 자꾸 우리 몸을 이, 이런 느낌에서는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하더라. 이런 객관적인 이런 그 태도가 그 조금씩 그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점점 이 말을 잘하게 되는 말르듬을 극복하는 이런 선순환 사이클로 우리 뇌가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이제 선순환 사이클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무엇보다 제 중요한 제 이제 이 마인드셋은 자, 이 마지막에 제가 빨간색으로 정리했는데 내가 이 마치 말을 하는 것은 이 말 실전에서 말을 하는 것은 실험이다. 내가 말을 실패한 것은 단순히 실험에서 실패한 것일 뿐. 나는 이 데이터 값을 변경해서 성공할 때까지 실험을 반복할 것이고, 결국에는 나는 성공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말하는 것은 실험이고, 나는 성공할 때까지 반복해서 결국에는 나는 성공에 이를 것이고, 나는 말르듬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강력한 확신, 자기 확신이 이렇게 이렇게 그 이런 제가 이러한 선순환 사이클에서 말르듬은 오랫동안 버티기 힘듭니다. 이렇게 실전에서 적용하고 피드백하고 뇌에다가 입력하고 다시 또 적용하고 뇌에다가 입력하고 이것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는데 우리 뇌가 이거를 극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나 더 질문이 있으시거나 한 경우에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